안녕한가. 국제 젠네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한다. 오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많은 실업 인구 수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의 870여만이라는 대학 졸업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대학 졸업생들은 참 혼란스러울 거다. 사회 초입생들은 평소에도 맞는 일자리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러한 특별 시기에는 더욱 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자고로 하늘에서 한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려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속담이 있다.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혼돈 속의 굳건함이 필요할 때 아닌가 싶다. 곧 우리에게 닥칠 새로운 시대가 그대들의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새 무대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자.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5G와 데이터는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줄 쌍두마차다. 그럼 우선 5G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2020년 국가에서 직접 기초시설 투자만 9천억이며 이것은 직접 5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2030년까지 연동 매출액은 10만억에 이르며 1천만 개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여기서 10만억이란 규모는 얼마인지 생소할 수 있으니 다른 항목하고 비교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폭리 중에 폭리, 안 사용한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사용하고 안 한다는 사람이 없는 화장품을 보자면 2019년의 연동 매출액은 약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5G는 어떤 항목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보자.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발전은 세 단계로 나눠서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 5G 제품 개발 생산이며 이 시기에는 엔지니어 같은 일과 인재가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단계, 기초 건설, 설비 배포 등 이뤄질 것이며 이때는 건설 판매, 더 많은 일자리가 생성될 것이며 세 번째 단계, 즉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교육, 오락, 금융, 보험, 교통, 의료, 공업, 농업, 온라인 쇼핑, 물류, 무역 등 이때부터는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세분화 항목들을 뒤덮게 되며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자.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포지 시대에는 100mm/초 지연되고 그럼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라고 보면 2.8m의 오차가 생기며 이건 거의 재난의 수준이다. 그럼 5G는 지연이 1mm/초이고 이거는 똑같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2.8cm 오차가 생기며 그냥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또 의료 방면에서는 의사가 온라인에서 집에 있는 환자를 진단, 처방까지 가능하며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집에서 VR만 장착하면 현장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2008년 3G부터 이동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미지 전송으로부터 4G 시대에는 영상 내용물의 폭발로 이어져 근 10몇 년 사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놨으니 그럼 곧 다가올 5G는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엄청 기대되지 않는가. 4G 시대가 10년 좀 넘는 발전의 시간으로 우리의 기본 생활 패턴을 다 바꿨다면 5G는 데이터 기반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다. 그럼 데이터는 AI 인공지능 발전의 기반이다. 얼마 전에 이세돌도 모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인간이 앞으로 더 이기기 힘들다고 했다. 그건 20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을 법하다. 알파고 나오기 전만 해도 바둑은 수도 없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서 기계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엄청 많은 데이터로 공인 1등이었던 이세돌도 무릎 꿇게 했으니 그러고 주위를 돌아보면 점점 AI 이용하는 산업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 앞서 말했던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많은 운전 데이터 기반으로 한 AI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하는 것이다. 그럼 5G와 AI 인공지능이 만나면 수많은 새로운 플랫폼과 컨텐츠가 생성된다. 플랫폼과 컨텐츠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안드로이드가 플랫폼이라면 그 안에 유튜브는 컨텐츠이고 유튜브가 플랫폼이라면 동영상들이 컨텐츠이고 동영상이 플랫폼이라면 여러 유튜버들이 만드는 내용이 컨텐츠다. 이건 계층형이라고 한다. 4G 시대 초반에도 토호보호 같은 플랫폼이 커지면서 컴퓨터학과 학생들은 당연히 플랫폼 제작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콘텐츠 제작에서는 모든 과 사람들은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다. 플랫폼 제작은 어떤 항업이든 최고가 되어야만 살아남는다. 그건 상위 1위가 항업 속의 90% 돈을 가져가게 되고 2위가 나머지 10%를 가져가게 되며
나머지 3위부터 그 아래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생생한 예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럼 이과생들은 플랫폼 회사를 택할 때 반드시 항업에서 1위를 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분석하고 회사를 택해야 된다. 말했다시피 1위만이 경쟁에서 편히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컨텐츠 항업에는 규모가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가 잘하는 세분화 분야를 깊게 파고들면 된다. 요즘의 크리에이터들처럼 예전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던 직업들도 요즘 유튜브 같은 플랫폼 만나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 꾸준히 깊게 파고들고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플랫폼하고 컨텐츠 양의 비례는 엄청나다. 흔히 아는 투오보우 같은 경우는 1대 100만이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25 플러스 50의 답은 얼마인가? 답은 참 쉽고 유일하게 75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인 25 플러스 50의 답과 연관된 이야기를 써보라 하면 그 답은 엄청 많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각자의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컨텐츠는 절대 맞는 답도 틀린 답도 없다. 새로운 답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컨텐츠 제작에서는 본인의 특출함을 살려 스토리 있는 유머스러운 동질감 느끼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돼야 되니깐 기계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창신해야 된다. 그러니 어떤 전공을 배웠던 모두 기회가 있다. 그러고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더 많은 우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예를 들면 계산대 한 대가 열린 마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제일 앞에 선 사람 순으로 A, B, C 부류라 하고 이때 옆에 계산대 갑자기 오픈을 한다면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갈 수 있을까? 그렇다. 당연히 C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관리학에서 거꾸로 우세라고 한다. 짧은 동영상 더윈으로 예를 들면 2017년부터 시작해 제일 처음으로 영상 컨텐츠 만들어 올린 사람들은 모두 대학 졸업한 지 3년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일자리 기회를 잡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놓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3년간의 떠오르는 그 사람들로 의하여 로켓 탄 듯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 탑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연 매출액이 1000만, 억 단위인데 연령대는 27에서 29세 사이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거꾸로 우세라고 한다. 지금 중국의 기초건설과 시설은 소자본 혹은 단독 창신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간다. 예전에 창신은 적은 수의 엘리트들이 모여 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은 작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소상품, 1인 매체 등 모두가 창신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다가올 10년은 정말 황금시기다. 나이와 돈이 쌓이는 건 점점 우세를 잃어가는 거고 젊음이가 오히려 진정한 우세라고 본다. 그럼 영상의 마지막에 이번 감염병이 중국한테 어떤 의미인지 보자. 이번 감염병은 중국 미래의 투자를 가속하였고 동시에 미국의 얽매인 손아 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미국을 초과해 세계 최대 강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나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믿는다. 지난 2년간을 보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눌러야 된다면서 의견 통일되고 손잡는 희귀한 장면을 볼 수 있다. 2019년 미국은 무역전 기술 봉쇄 등으로 중국을 조금 힘들게 하였지만 이번 코로나에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비틀어졌다. 지금의 미국은 200만 가까이의 확진자, 10만 명 넘는 사망자, 전국적인 시위 폭동 등을 보면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다. 대신 중국을 보면 높은 질서과 집행력으로 신속히 감염병 확산을 막고 미래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외교에도 남다른 성과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피난처가 되는 것 같다. 얼마 전에 트럼프 동지는 코로나는 중국에서 만든 거다 라고 말하기 바쁘게 또 그런 적은 없다 라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웃기는 인터뷰를 했다. 이건 전형적인 외부의 적을 만드는 대선 전술이다. 하우스 오브 카드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건 대세가 경쟁상 대쪽으로 기울 때 외부 적을 만들어 내부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일종의 계략이다. 미국의 영도자들은 항상 대선 전술에 목을 매고 반면 중국의 영도자들은 미래 과학기술 전략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중국은 앞으로 10년 새로운 경제 영역에서 매년 15% 이상의 증가율을 지속할 거라고 믿는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명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가 막 밀려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인재들은 지금의 그대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까지 봐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 목소리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이뤄졌습니다.